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문화대혁명에 발달됐던 해석학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 문화대혁명의 진행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이 문혁은 이제 크게 그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초창기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중앙 문혁 소조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진행됐던 이 첫 번째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인표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을 했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인표가 주도권 장악하다가 도중에 이제 실각이 됐죠. 예. 그리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사인방, 사인방들이 주도를 했고 이 사인방들이 그 당시에 주윤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린 비공 같은 것들은 이제 운동을 펼쳤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1966년 5월에 문혁을 추진한 기관으로서 중앙문헌소조가 이제 설립을 되었는데 역시 4인방이나 불리는 간청과 장충규가 포함됐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문혁소조가 그 당시 초창기 때 이제 문혁 초기 때 그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기관이었거든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후기 때 들어와서는 이제 4인방이 주도했는데 4인방 중에 간청이나 장충규가 이 중앙문화 소주에 들어가 있었어. 예. 자, 그래서 있고 문혁의 발동에는 상위 문혁파 지식인 외에도 행덕회 실각위에 국방부장이 되어 인민해방구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인표의 협조가 중요했다. 자, 인표는 군대에 이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중앙군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앙군. 중앙에 있는 군대요. 근데 지방에 있는 군까지는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군들은 되게 이 원료 세력들이 이제 그러니까 1세대 이제 원료 세력들 있죠. 혁명 동지들. 그러니까 모태동하고 같이 그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과정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는 이미 1964년에 모주석 어록을 발간해 그 군대 내 모택동의 사상을 학습시키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자, 이 모주석 어록은 그 당시 이 모택동이 이제 중요한 발언을 그 속한 붉은 포지인데요. 그때 홍위병들이 이걸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홍위병들이 이제 이 모주석 어록을 보면서 사상 교육도 받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예. 자, 그래 문혁의 전개 과정에서 문화 사상면의 측면에서의 투쟁과 권력 투쟁의 요소 외에도 개인 숭배적 요소가 첨가됐다. 그래서 이제 못했던 개인에 대한 숭배력은 홍위병이 조직되면서 절정에 닿았다. 그래서 이 홍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문혁 대형 그 문혁 당시에 주로 이제 극자 대중운동의 공산주의자도 구성됐고 연령층들은 대부분 중학생에서 대학생 사이 그러니까 이제 10대 뭐 중반 정도 해가지고 그 2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이들로 구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오쩌둥과 그 이념을 극도로 옹호하고 이제 열받아 그 뭐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마오쩌둥이 이제 그 말하는 거 보면 좀 스타일이 약간 좋은 말만 하거든요. 예. 되게 추상적이고 상당히 이상적인 말만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 듣고 뭐냐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마오쩌둥이 봉건 세력을 이제 타도하자 뭐 이렇게 하면 홍위병들은 그걸 자기식도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냐면 그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홍위병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홍위병들 보면 홍위병들 이제 내용을 보면 보면요. 하나가 이제 뭐냐 봉황파라고 하는 얘들이고 이 보수파들이죠. 얘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그 중국 고위급 관료 자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에 주로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총파라고 하는 애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조반파라고 하는 건데 이 조반파는 이제 봉황파보다는 좀 더 약간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아요. 노동자, 농민 이렇게 이제 자녀 중심으로 했는데 초창기 때 이제 홍위병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 60년대 중후반 때죠.
이 봉황파였어요. 이 보수파. 얘네들이 좀 되게 가격을 해가지고 모태똥이 자본주의와 봉건 세력들을 쳐부시자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걸 이제 정통 문화를 이제 파괴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뭐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타도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죠. 그래서 이때 이 봉황파에 의해서 정통 문화들, 중국의 정통 문화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문화를 주장하면서 문화적 파괴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공자상도 떼어엎고 그다음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도 이제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유형 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 문화재 같은 거 있죠. 소림사에 들어가 갖고 이제 소림사들 다 쫓아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림사의 정통적인 무술이 완전 맥이 끊겨 버린 거지. 그래서 이때 중국 문화가 상당히 이제 거의 대부분 소실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중국 문화는 실제로 그냥 예전에 있었던 것 중에 좀 몇 가지만 짜집기 해서 만든 문화들이에요. 그리고 인제 지금 나와 있는 뭐 무형 문화재도 어디 이리저리 이제 사람들에게 알고 듣는 그런 것들 구전으로 전해 둔 것들을 인제 얻어 가지고 인제 했던 기 때문에 중국의 정통 문화가 그때 되게 많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 문화가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나라 문화에 상당히 이렇게 탐닉을 하잖아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자 하여튼 이 봉합파가 있었고 이 조반파는 1970 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부각이 됐거든요. 그때 인제 사인방들이 인제 주도권을 잡는데 사인방들을 이제 이 봉황파, 이 보수파들을 고위 관료들이 간부들이 키우는 철부지다. 그러면서 진정한 인제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은 이 조반파다. 그러면서 이 조반파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엔 봉황파였다가 나중엔 조반파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이 홍위병들과 그 당시 모태똥이 인제 직접적으로 인제 이렇게 그 접촉하게 된 게 뭐냐면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이제 이 대자보라는 그거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데 자 그 당시 홍위병들은 이 봉황파들이 많다고 했죠, 보수파 세력들이. 그래 갖고 얘네들이 인제 주로 인제 청와대나 북경대나 그다음에 북경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 볼 때는 중국 사회가 아직도 모태똥의 개성혁명에 입각해서는 이런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인제 봉건 세력들이 판을 친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을 누굴 지목했냐면 그 당시 이제 윤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당시 집권파들. 이 사람들을 인제 지목했어.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은 인제 자본주의 세력이고 주잡하고 그다음에 인제 봉건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뭘 이용했냐면 대자보를 이용했어요, 대자보. 대자보는 이제 지금은 많이 안 붙이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인제 권위주의 시대 때 군사정부 시대 때 대학생들이 이제 대자보 붙이면서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똑같은 것을 이제 홍위병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윤석이나 이런 집권파들 입장 볼 때는 이 홍위병들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파 투쟁자, 우파 반우파 그러니까 우파라고 몰아세우면서 이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홍위병들을. 그러니까 인제 이 홍위병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경찰서에 인제 잡아가고 했는데 이때 모태똥이 이 홍위병들을 잘 이용하면 자기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홍위병 가서 풀어주고 홍위병을 지지해 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때 인제 홍위병을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어 자기도 대자보를 이제 공포를 했는데 이게 사령부를 포격하는 거야. 요때 사령부는 누구냐면 그 당시 실권파들, 주자파라고 부르는 실권파들이죠. 윤속이나 등속평 같은 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태똥이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니까 이해해 갖고 홍위병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10대 학생들로 구성된 홍위병들은 1960년 중반부터 약 2 년간 파괴적인 맹위를 떨쳤다. 그래서 이들은 당이 아니라 모태똥 개인에 대한 숭배를 맹세하면서 북경에 몰려들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자 홍위병으로 결집된 젊은이들과 노동자 농민들이 반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분위기 안에 이게 조반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모태똥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군역에 적극 지지했고 그다음에 당과 정부 일제 기간의 지도부를 공격해 권력을 탈취하는 탈권 투쟁을
앞장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면 자 여기 노동자 농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할 것은 그 당시 이제 문화대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국민이 대부분이 문화대혁명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혁을 지지했던 사람이 홍위병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1,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중국의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세력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 노동자들이나 이 농민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이 뭐냐면 겉으로는 이제 표현을 안 해도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홍위병들이 날뛰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노동자 농민이라고 한 건 그냥 끼어넣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요게 홍위병이 인제 제일 중요한 거야. 요게 초점을 주지 마세요. 그래 갖고 인제 이래서 반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게 조반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인제 홍위병 중에 인제 뭐냐면 나중에 그 주류가 되었던 이 노동자 농민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제 노동자 농민의 자제들 홍위병을 이제 조반파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기원이 됐던 건데 아직까지 초창기 때는 뭐냐면 요 보수파 애들이 인제 뭐냐면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서 문혁을 적극 지지하고 당과 정부 일제 기간에 지도부를 공격해 권력을 탈취하는 탈권 투쟁을 이제 앞장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홍위병을 인제 뭐냐면 선동을 해 가지고 일종의 인제 등속 모태뚱이 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 자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등속평 그 당시에 실권파들 주자파라고 불렸던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봉건 세력 그리고 그 자본주의 무리라고 인제 비판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목태통에 뒤에 이어서 2 인자 자리했던 윤석이는 제국주의와 수정주의, 국민당 반동파의 앞잡이에 몰려서 당에서 인제 영구 제명을 하다가 가택연금 당하다가 인제 뭐냐면 사망했다고 하죠. 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뭐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고쳐 주질 않고 그다음에 젊은 홍위병 애들이 인제 윤석이 잡아다가 조리돌림 시키고 예 그렇게 인제 했다고 하고요.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얘는 인제 모태똥하고 좀 약간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살아남았어. 그래서 숙청은 당했지만 밑에 뭐냐면 그 "내려가라." 일종의 하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장 집단 농장에 가 갖고 일을 하는 식으로 해서 땜빵을 해서 나름대로 살아남았다는 거 등소평은요. 예. 자 모태통에 제한한 그토록 많은 이들의 적극 나선 것은 그 당시 이제 홍위병들이 왜 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냐 이 모태통은 그런 밑에는 이제 사회차별적인 구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차별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래 갖고 인제 홍위병들도 두 개의 인제 걸로 나눴다고 했죠. 앞에 이제 보수파 애들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반파 애들인데 나름대로 얘네들이 다 불만이 있어. 이 보수파 얘들 입장에 볼 때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있는 사회적인 어떤 반동 세력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들을 척결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인제 이에 반해서 인제 조반파들 좀 사회적 신분이 좀 약간 안 좋은 애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인제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것들 홍위병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좀 이렇게 뭐냐면 올리려고 한 거야. 모태통에 이렇게 충성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인제 뭐냐면 했다. 어 그리고 인제 앞에 인제 조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냐면 사회적 양극화가 인제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사회적인 모순들이 인제 폭발돼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인제 한의중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뒤에 좀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너무 여기 인제 조반파에다가 인제 초창기 여기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 때는 이 보수파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기 때 들어와서 1970 년대 들어오면서 인제 뭐냐면 사인방 등이 인제 뭐냐면 이 조반파를 인제 지지를 하면서 조반파를 중심으로 하게 돼요. 이때는 이미 인제 뭐냐면 그 얘네들은 거의 인제 뭐냐면 상상하방이라고 하죠.
상상 하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필요가 없어 갖고 인제 하방을 시키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농촌에 갔고, 그리고 70 년대 들어가면 이 조반파들은 주로 이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죠, 중소도시. 그래서 얘네들도 인제 농촌 중심으로 인제 뭐냐면 그 조반파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조반파들이 인제 뭐냐면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1970 년대 상상 하방 하향 정책할 때 요 애들이죠. 그래서 인제 여기가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 요때 초창기 때 60 년대는 이 보수파, 이런 고위직 관료들 출신이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제 60 년대 70 년대 뭐냐면 홍위병들의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제 요때 인제 얘네들이 또 그 안에 또 파벌이 생겨 가지고 홍위병들이 막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 인제 얘네들이 마이크 있고. 자, 하여튼 요렇게 있고요. 하여튼 요게 내용은 요기에 맞춰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조반파에 맞춰 갖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이행 과정에 드러난 이 사회적 차별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자, 반우파 투쟁 이후 출신 성분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당시 인제 나쁜 계급으로 인제 구분됐던 그 사람들로 평생 직장이나 그다음에 취업, 취직, 결혼 등의 불이익을 당했는데, 초기 홍위병 학생 중에 나쁜 출신이 많았다. 요거는 인제 좀 잘못된 거죠. 제가 아까쯤 했지만 초기 때는 보수파들, 공학파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보통 후기 때 가면 조반파, 보통 흑오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들 비중이 높은 거야. 이건 아마 인제 후기 때 얘기를 이제 좀 잘못 왜곡해서 쓴 것 같거든요. 다른 책에서는 좀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자, 이들은 문역 과정에서 출신에 따른 이제 차별을 비판하고 출신과 무관하게 정치적 평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자, 또 조정 정책 과정에서 경제 약자로 뒤처진 사람들은 문역을 통해서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저한 기대를 품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요게 내용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조반파 관련된 내용이야. 홍위병 중에. 그리고 네 가지의 낡은 것, 그러니까 낡은 사상, 문화, 풍습, 습관들을 파괴하고 네 가지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새로운 권력 기구를 창출하려는 구호는 새롭게 혁명 적인 유토피아에 위한 열망을 부추겼다.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그 구호 입각해서 꼬문 같은 새로운 인제 권력 기구들이 만들어져요. 이 홍위병들이. 그래 갖고 이제 홍위병들이 자체적으로 인제 각 도시마다 대도시마다 이렇게 뭐냐면 꼬문 같은 조직들을 인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제 반발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 내용이 밑에 인제 쭉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1967년 전국의 도시에서 중앙문역 소주의 지원을 받은 홍위병을 비롯한 조반파의 인제 탈권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예. 자, 그래서 인제 게다가 홍위병 내부에 분파 간의 조반파는 좀 이때 등장한 게 아니라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게 설명이 좀 약간 그래요. 예. 자, 게다가 이제 홍위병 내부에 분파 간의 투쟁이 거쳐서 폭력적인 상황과 혼란이 각처에 벌어졌다. 자, 그래서 문혁의 바람으로 먼 총략의 농촌의 총략도 문혁 기간에 도시 홍위판과의 파벌싸움의 무대가 되었고, 그래서 가령 복건석 함흥 근처의 연판이라는 총략에서 벌어진 무장 충돌의 경우가 농민들의 파벌싸움과 농민들까지 파벌싸움이 연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위병 안에서도 이렇게 파벌싸움이 있었고, 그 앞에 했지만 이제 도시나 농촌의 일반 사람들은 홍위병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대도시에서 이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한 사건이에요, 무한 사건. 예. 이 무한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백만운사라는 대중 조직이 있었어요. 그때 인제 이 세기 대중 조직이 세율 확대하는 무한군과 손을 잡았는데, 얘네들은 인제 뭐냐면 좀 인제 뭐라고 할까요? 좀 반홍위병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위병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망군 같은 경우에는 원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앙군 같은 경우에 인프들이 장악을 했지만,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어떻게 됐냐면 인제 이 박마우사가 인제 그 당시 이 세력들 무안군과 손을 잡고 그 당시 중앙문헌소조원을, 그러니까 중앙에 내려온 중앙문헌소조원을 2명을 감금시킨 사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주윤회를 파괴해서 사람을 구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제 그 홍위병들과 그다음에 백마운사나 일반 사람들이 충돌을 하게 돼. 어 그래서 이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게 내용인데요. 좀 볼게요. 자, 무안 사건은 문혁의 혼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무안의 대중 조직이 지방군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원료 세력들이 인제 손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중앙에 문혁 소주에 파견된 사람들을 감금하고 무장 시위를 한 뒤 여러 세력이 뒤엉켜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당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건 물론이고 사회 질서를 파괴되고 생산이 정체되면서 상황이 수습할 필요가 절박해졌다. 그래서 이 홍위병들이 그 곳곳에 들어가면서 인제 뭐 때려잡는다고 문화재 파괴하고 뭐 그다음에 관료들을 인제 반봉건 세력, 주좌파 세력, 그러니까 봉건 세력, 주좌파도 이제 몰아내면서 인제 수청에 나가고 그 지방에 내려와서는 이렇게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인제는 얘네들이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모태동 일가들 중에 일부를 공격을 해요, 부유자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태동이 인제 홍위병을 이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홍위병이 이제 잘못하면 자기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인제 실권파를 제거한 후에 이 홍위병들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모태동이 그 일종의 무슨 정책을 하방 정책을 내세요. 음. 이 하방을 인제 뭐냐면 산상하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이걸 하방 정책, "너네들 농촌에 가서 일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 모태동 말 듣고 인제 많은 이제 홍위병들이 내려가죠. 이 되게 도시 출신의 홍위병들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인제 있었는데 모태동이 또 지시를 내려요.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거기 계속 있어라."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에서 계속 이제 농장에 일을 하다가 결국에 모태동이 죽고 나서야 인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인제 또 인제 앞에는 조반파들, 그러니까 농촌 출신의 인제 노동자, 농민의 이런 그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은 홍위병들이 주를 이루게 되죠. 이 홍위병이 좀 뭐냐면 주도권이 좀 갈라져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실권파의 이제 그 실각이라는 국내 권력 투쟁에 성과를 거뒀던 만큼 소련의 군사 침입이 있을 줄 모르는 대외적 위기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 안정이 필요하죠. 더 이상 이제 홍위병들이 날뛰고 있는 것들 더 이상 이제 모태동도 뭐냐면 보고 있지 않았어. 너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태동은 홍위병을 해산하고요. 그때 이제 홍위병들은 주로 인제 어떤 홍위병이냐, 아까쯤에 보수파들, 출신 성분이 상대적으로 네 좋은 홍위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 홍위병들을 해산을 하죠. 이들을 뭐냐면 홍오주라고 하죠. 그 대규모 농촌을 하방했다. 그래서 그리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을 개입을 했고요. 그때 지방혁명여가 이제 수입되어 혁명 간부, 군인, 대중의 삼자가 결합된 성수준의 권력기구를 재건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꼬문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인제 지방 자치를 통해서 홍위병이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을 주도했는데 인제 꼬문을 다 해체시켜 버려. 그리고 어 뭐냐면 그 홍위병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인제 뭐냐면 소위 연결시켜 가지고 새로운 이 권력 기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전 권력 기구를 재건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권력 기구는 혁명이나 고위직은 군인들이 다 장악하는 건데, 주로 이때 군인들은 자기 말을 듣는 이 인표 시하에 있는 중앙 군인들 얘기해 온 거야. 그래서 중앙 군인들 그 권력 기구에 고위직에 앉히면서 그 지방에 있는 그 원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군인들의 어떤 군권을 이들한테, 그 중앙 군인들한테 맡겨 버리죠. 그래서 지방군까지 이렇게 장악을 해 버리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인표의 권력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인제 여기 또 추가하면, 그 당시에 인제 뭐냐면 홍위병들이 이렇게 날뛰니까 초창기 때, 그래서 인제 그 이에 대항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인제 그 당시 누구야? 예. 그 당시 그 원료 세력들이죠. 원료 세력들이 그 뭐냐면 홍위병과 문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내용을 막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2월 역류라고 해요. 예. 그 모태동이 인제 그때 2월 역류를 계기로 1 세대 그 자기 그 같이 일했던 동지들 다 재고를 시켜 버려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해 갖고 있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초창기 때 인제 뭐냐면 문혁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리고 인제 계기를 갖고 인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인제 인표거든요. 인표가 인제 그 활동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좀 보겠습니다.
1949년 4월 13일 날 열린 중국 공산당 제9차 전국대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당의 지도부에 포함한 간부들은 새로운 인물들이 압도적이었고, 이미 이제 원로들은 이제 앞에서 이월 역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이월 역류 사건을 계기해 갖고 숙청당했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나간 거죠. 무엇보다 군인의 비율이 2배 이상 뛴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인표를 중심한 중앙군 관료 세력들은 이제 중앙군 군인들을, 장군들을 적극적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인표는 당의 규약이 모택동의 후계자를 명기할 정도 위상이 높아졌고, 이에 대해서 문혁의 승리를 평가하고 중앙문혁 소주 활동에 정지시켰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문혁은 종식의 길을 접어들었지만, 전국이 이제 계속되면서 홍리했던 최고 지도부 내의 갈등이 인표 사건을 드러났다. 그래서 인표가 이렇게 이제 잘 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인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냐면 국가 주석직을 설치를 했어. 국가 주석직을 설치하고, 이 모택동을 이제 뭐냐면 국가 주석에 임명한 앉히려고 했던 거죠. 원래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좀 있다가 초창기 때 없어졌던 지위거든요. 근데 모택동을 국가 주석으로 앉힌다. 그럼 어떤 말일까요? 국가 주석이라는 것은 실권이 별로 없어요. 음, 중국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당 총석이하고 국방위원회 주석이거든요. 당 초석. 그래서 이제 국방위원회 당 총석이하고 국방위원회 이 주석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인표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인제 모택동한테 "너한테 이거 물려나고 국가주석지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주석지를 만들어 놓고 인제 이 모택동을 여기다 추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인제 이거 보니까 '아 인표가 이게 키워줬더니 지한테 기어오르네.'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어 이렇게 인제 '얘네들 안 되겠다.' 해 갖고 인제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표가 그걸 이제 눈치채고 내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인제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인제 인표가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갔다가 몽골 까지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가 몽골 상공에서 인제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인제 인표가 죽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인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보다 한참 뒤에 나온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이 공식 발표가 인제 제대로 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중국에서 말하는 공식 발표들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인제 사건이 조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뭐 거기 공식 발표에 의하면, 자, 모택동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실패한 인표가 비행기로 소련을 향해서 도망가는 도중에 몽골 영토에서 인제 추락사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내막은 아직까지 유문에 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은 인제 뭐냐면 공식 발표에 의해서 얘기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쿠데타가 일어났느냐. 쿠데타보다는 차라리 모택동이 이제 뭐냐면 인표를 죽이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 인표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하고 공안을 시켜 가지고 인제 뭐냐면 그 소련이나 몽골로 보내고 거기 상공에서 인제 뭐냐면 폭사시킨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인표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뭐냐면 좀 모택동이 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제 사회 질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실무적 관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제 누굴 등용했냐면 이 쥬율레를 적극적으로 등용했어요. 쥬율레는 인제 2 인자죠. 예. 이 사람이. 어 그래서 인제 모택동 다음에 인제 2 인자로서 인제 쥬율레를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쥬율레는 되게 온건하고 실무적이고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문화 대혁명 할 때도 모택동 옆에서 인제 좀 약간 제지하는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인제 홍위병들이 막 문화재를 파괴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자금성까지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이 자금성. 그래서 이 자금성 파괴하고 이제 한다니까 인제 모택동이 '아 이 자금성을 좀 믿어 버리고 자기 직무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홍위병의 자금성 파괴 행위를 방치시켰어. 그러니까 홍위병들이 자금성을 막 파괴하고 있는데 듀율레가 이제 뭐냐면 모택동한테 막 설득을 시키죠.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계속 후손들에게 남겨야 된다." 그래서 자금성의 파괴를 방지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율래 같은 경우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문화재들 있죠. 이런 것들 보호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사인방이 이걸 이제 이용하죠. 주울레가 인제 뭐냐면 정통을 인제 뭐냐면 정통 문화를 보호하잖아요. 그때 이 정통의 상징이 누구겠어요? 공자죠. 그래서 이 주울레를 이제 공자가 엮이기 위해서 인제 어떤 걸 했냐면 비림 비공을 인제 한 거야. 그 당시에 주울레가 인제 그 당시 이제 모택동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주울레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왜 돌려서 인표는 이미 인제 쿠데타 일으켜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인표를 이제 공격한 거야. 인표가 평상시에 공자를 숭배했다. 어? 그래 갖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나쁜 놈이다. 뭐 예전부터 나쁜 놈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림 비공 운동을 인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누굴 비판하면 에들려서 그 당시 실권파였던 주울레를 비판한 거야. 주울레도 정통 문화를 숭배했기 때문에 공자를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뭐냐면 이렇게 돌려서 비판한 거야. 돌려서. 그래서 이 주일래 같은 게 뭐냐면 좀 그 실무적 관료 집단들을 등용을 했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인제 하면서 인제 인표가 인제 고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태똥과 인표가의 권력 투쟁이 벌였던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의 내막 관련된 내용이죠. 예. 여기 앞에서 앞에 저희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인표가 사망한 후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내막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표가 이제 하여튼 쿠데타를 일으키든 모함을 받든 이제 뭐 조작을 해 갖고 죽든 간에 그래 가지고 인표가 인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인표 다음에 문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인방이죠. 사인방. 그래서 앞에 인제 뭐냐면 중앙문화소조가 있었는데 이 중앙문화소조가 인제 여기 정지되고 나서 사인방이 이제 부각이 돼요. 후기 때 인제 뭐냐면 얘들이 주도를 했던 거고 사인방 안에 앞에 언급했던 어 중앙문화소조의 2명 정도 있죠. 강청인가? 강청이나 이런 것들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사인방이 인제 이렇게 강청하고 그 당시 인제 뭐예요? 용운영, 왕웅문 이런 4 명이 인제 주도를 하게 되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미림 비공동을 전개했다. 앞에서 이제 이 얘기에서 주은례를 인제 에둘러 까기 위해서 인표가 예전에 공자를 존중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공자 인표를 묶어 가지고 비림 비공동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누굴 공격했냐면 주은례를 공격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인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등속표를 복귀시켜 경제에 붕을 보고 있는 실무파 주은례를 공자에 빗대어서 공격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아 자 그래서 인제 이 사인방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설치고 다녔고 사인방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반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세력으로 잡았죠. 이 홍위병들. 이 조방파들 홍위병들은 앞에 있는 이 봉황파 홍위병들보다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온건한 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 자 그래서 인제 1971 년에 1 월에 주율리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인제 그가 맡고 있는 국무원 총리직을 대행하는 하국봉 체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등소평에 대한 비판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주율레가 사망할 때 그때 제1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북경 시민들이 그의 청명전에 주울레를 추모하는 면서 사인방을 비판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게 이제 제1차 천안문 사건이야. 제2차 천안문 사건 뒤에 일어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때 인제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인제 뭐냐면 사인방들이 또 등소평을 비판했잖아. 등소평이 잠깐 이제 건재해서 물러나. 예.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인제 농장 생활했다가 올라가 갖고 인제 주은례 등용을 받아 갖고 인제 실무적 관료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때 또 인제 뭐냐면 건재해서 잠시 물러났고요. 그런데 인제 1976 년에 주울레가 죽은 후에 또 이제 모택동이 9 월에 죽죠.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 죽을 정도의 인제 당산에서 대지진도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인제 모택동이 죽으니까 이 하곡봉이 인제 비롯한 이 하곡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모택동 이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야. 모택동 문화 대혁명이나 대혁진 운동이 어 뭐냐면 "잘 됐다. 그렇지만 또 개혁 개방을 또 해야 된다." 요렇게 인제 한 거야. 모택동 이론도 지지하고 개혁 개방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지지하는데 이걸 번개 양심론이야. 그러니까 약간 중간파의 입장인데 이 사람이 뭐 당내에 이제 실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인제
모태통에 이제 눈에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태통한테 좀 아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태통이 자기한테 아부하고 있으니까 하국봉을 이게 뭐냐면 그 후계자 지명을 했죠. 그렇지만 하국봉이 당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유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등소평한테 밀려요. 예. 자 일단 이 하국봉은 이 모태동 지지를 했지만 이 사인방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모태동이 죽자마자 이 사인방이 이제 반대파 연합이 하국봉을 비롯한 사인방이 그 반대파 그러니까 등소평이 하국봉이 이런 사람들이 인제 사인방을 체포하면서 문혁을 실제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인방 체포 후에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명예회복이 결정되고 등소평은 1977년 7월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8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1차 전국대회에서 문혁의 승리를 끝나고 선언하고 4개 현대 건설을 이제 제기를 하죠. 온건파였지만 문혁파이었던 이 하국공은 양계 범신론에 입각해 갖고 문혁도 지지하고 개혁개방도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 하국공이 정치혁명과 경제건설의 두 가지 모두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편 1978년 12월에 중국 공산당 11기 삼중전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계기했다. 자, 이 11기 삼중전에 그러니까 11차 중앙 전체 그러니까 11차 당 전체 대의에서 뽑은 중앙위원회의 세 번째 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제 요때 누가 인제 실권을 장악하냐면 하국공을 몰아내고 등소평이 인제 뭐냐면 실권을 장악했죠. 등소평이 당내 원로와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하국공 같은 경우에는 모태뚱이 인제 지시를 해 갖고 뭐냐면 정치적 실권을 그러니까 주석이나 당 총서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금방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 밀려난 계기가 됐던 것이 11기 삼중제이고 전이고요. 그때 이제 등소평이 당권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 버리는 인제 하국공을 몰아내 버리고 자 이제 경제 건설과 이를 보장하는 정치적 안정의 균형이 제기되면서 탈문호선 것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11기 삼중전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개혁 개방을 공식화시켰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등소평이 인제 하국공을 몰아내고 인제 당의 명실상부한 인제 최고 자리에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뭐냐면 어 앞에 이제 모태똥이 독재를 했잖아. 독재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등소평이. 그래 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인제 만들어요. 그 7 명인가 인제 7 명의 상무위원들이 그게 뭐냐면 집단 지도 체제를 갖고 같이 합의하는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실권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인제 등소평이지만 이 등소평은 자기가 국가 주석이나 그다음에 당 총서기를 역임하지 않아. 어. 그래서 이제 뭐만 역임하냐면 이 사람은 국방위원회 주석만 역임해요. 예. 왜냐하면 이 국방위원회 주석이 제일 노른자 땅이거든. 예. 그래서 7 명의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체제가 인제 뭐냐면 강택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여기까지 쭉 넘어가는데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인제 깬 게 인제 시진핑이 이제 깨고 있죠 지금. 독재 체제를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집단 지도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 인제 여러 파벌들을 끌어들이죠. 상하이파도 끌어들이고 상하이파가 물론 인제 제2차 천안함 사건 이후에 등장한 거고 하여튼 공청단 세력들과 그냥 태자당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하여튼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체제가 인제 계속 시진핑까지 인제 전까지 계속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반모태동, 반문혁이라는 이유로 실각한 지도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1차 천안함 사건의 판결을 번복하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등소평 지도 아래 4대 현대화를 뼈대로 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을 뼈대로 한 개혁 개방 노선을 길을 닦았다.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정치에 대한 현대가 없죠. 근대화. 정치 개혁 같은 게 없어.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그러면 중국이 민주화를 반대했냐? 그건 아니에요. 포면적 얘네들도 민주국가로 하죠. 중화인민공화국 어 그 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공 자체가 인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 놓지만 얘네들이 말하는 이제 정치개혁, 민주화라는 거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당내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 개선하고 사회 부조리를 뭐냐면 이렇게 개선한다는 게 이게 민주화인 거지 얘네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깨고 자유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든다.
이런 그냥 의미의 민주화는 아니에요. 일단 정치 개혁이라는 것도 어떤 이제 당의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비효율 이런 것들 개선하는 정도의 민주화야. 정치 개혁이고. 요 정도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죠. 이런 그 개혁들이 이제 지도 그 혈당 독재 차지를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제 깨하는 이제 흐름들이 그 개혁 개방하는 정책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차 천안문 사태 때 폭발돼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선 전환 뒤 1980년 8월 하국붕이 인제 경제정책과 중얼전쟁의 실정에 책임지고 국무원 조에서 해임됐고요. 이미 하국붕은 인제 11기 삼중전회 때 이미 실권을 놨죠. 게다가 이제 명목상 갖고 있는 국무원 총리도 인제 해임되고 조자영, 이 조자영은 인제 그 누구냐면 그 등소평의 이제 그 오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홍유방과 함께. 예, 물론 인제 뒤에 인제 그 문혁 때 인제 그 쳐냈지만 자 하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예. 자, 학국붕의 오류를 선포하면서 모택동 만년의 자격 노선을 계승한 점이 이유 중에 하나였다. 자, 그래서 학국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번개 양식률이라고 해서 개혁 개방도 지지하지만 또 모택동 사상과 문혁도 지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사인방을 싫어했지만 그래서 인제 이런 걸로 비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뒤이어서 이 인표와 사인방의 재판, 문혁 때 최대의 적으로 간주했던 윤석의 명예회복은 문혁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마침내 1981년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육전전회 때에 그 당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의 결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3번에 거쳐서 역사 문제에 대해 결의를 해요. 첫 번째 했던 것이 인제 그 당시 국共내전이 아니라 저기 중일 전쟁 때 했던 그 당시 인제 누구야 모택동이 했던 거죠. 그때 인제 신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했고 두 번째가 인제 뭐냐면 이 11기 육전제 때 이 문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제 역사 결의를 해요. 이걸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인제 또 뭐냐면 그 이번에 시진핑 때 했던 거죠. 시진핑 때 인제 역사적 결례에서 뭐 인제 그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진핑 사상을 뭐 모택동 사상과 정복하고 그런 역사적 결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결의가 상당히 중요해. 요게 뭐냐면 문혁을 인제 뭐냐면 부정하는 거냐. 그래서 모택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제 뭐냐면 평가를 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모택동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이 모택동 자체가 이제 공산당이잖아요, 중국 공산당. 이 조그만 공산당을 아주 이제 크게 키웠던 사람이 모택동이고 그 당시에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이렇게 등식이 돼 있는 상황에서 모택동을 완전히 100% 부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모택동을 그 부정하는 순간 중국 공산당을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모택동의 공이 크다."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중국 공산당을 크고 키우고 그다음에 국共내전에 크게 승리를 이끌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공은 인정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문혁에 대한 가도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문혁은 이제 잘못된 거다. 모택동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대학지나 문혁 같은 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공과 가 중에 공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모택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택동이 후반기에 했던 이 문혁 대응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면서 이게 뭐냐면 문혁을 부정해 나간 거죠. 그렇지만 모택동의 업적은 계속 인정을 했죠. 왜냐하면 그걸 계승해야지만 중국 공산당이 인제 그 정체성이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결의한 것이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대한 결의. 그래서 공도 있고 가도 있다. 다만 공이 좀 크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1981년 6월 중국 공산당 11기 육전제의 채택된 이 결의는 운혁과 모택동의 당의 부정적 평가를 최초로 명문화시켰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여기에서 모택동이 지도한 문혁은 당과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이며 혁명이라기보다는 사회 진보가 아니었다고 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모택동이 문혁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되 모택동 인생을 보면 공적이 첫째고 오류는 두 번째라는 평가를 하여 모택동이 중국 혁명 전체에 차지한 위상을 인정했다. 예. 공과 가가 있지만 공이 우서고 가는 좀 나중이다. 그렇지만 가에 대한 문혁에 대한 비판은 했다. 그걸 통해서 문혁을 부정하고 모택동을 이제 계속 이제 인정하면서 그 모택동의 공로를 인정해서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문협은 당 국가 각 민족의 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난을 규정하고 모태통이 문혁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지만 공적인 첫째이고 그다음 오류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이에 따라 이제 하국봉은 당 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물러나고 당 주석에는 그 호요방, 군사위원회 주석에는 등소병이 취임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가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태똥까지는 독재가 나타난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1982년 9월에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 대회에서 집단 지도체를 확립하기 위한 주석제를 폐지하고 총서기제를 도입해서 호요방을 취임을 시켰고요. 이는 한 사람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문혁이 적정선에서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등소평은 최고 지위에 오르지 못하죠. 당 총서기제에 올리면 되는데 총석이 안 올라. 그래서 이제 얘는 왜 그러냐면 호요방이나 조자영을 이제 그 앞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좀 국방위원회 주석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실권은 그 군을 장악한 등소평이었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절제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모태통처럼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그 지위만 쥐고 있고 군만 지휘하고 그 나머지 거는 이제 위임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모태똥처럼 이 독재를 안 하겠다는 그 나름대로 판단인 것 같아, 이 등소평이. 그래서 조자영의 국무총리와 그다음 호요봉 총서기를 최고 실권자였다. 그래서 인제 이 조자영하고 인제 호요봉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인제 그 모태똥의 이게 등소평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죠. 물론 인제 요 과정에서 인제 그 당내 민주화 과정에서 인제 문제가 생겼지만 특히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제 그 호요봉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모태통 등소평한테 인제 뭐 당내 민주화 건의했다가 인제 잘렸잖아요. 그 가택연금 당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 장례식 때 주일내 장례식처럼 이제 대규모 인제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제2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인제 그 조자영이 인제 와 가지고 또 거기 시위하고 있는 대학생들 막 위로해 주고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하니까 이 꼴을 보고 있었던 이제 등소평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측근인데 잘라내야겠다.' 해서 조자영을 짜장 잘라낸 거야. 근데 개혁 개방은 계속 하고 싶거든요. 비록 조자영과 호요팜처럼 당내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일당 제치를 꾀하고 뭐 어떤 자유선거를 하고 그런 거는 원하지 않지만 경제 개혁 개방을 해야지 중국이 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등소평이. 그래서 인제 새로운 인제 자기 후계자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인제 눈에 띈 게 뭐냐면 강택민이죠. 그리고 또 후진타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제 뭐냐면 곧바로 인제 너무 젊으니까 등용하기 좀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강택민을 인제 일단 자기 지도자로 삼고 강택민한테 얘기를 했죠. "후진타오를 인제 뭐냐면 다음 지도자에 앉히라. 그러면 너가 인제 그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인제 뭐그 국가 총석이나 뭐 이렇게 해 갖고 다음 시즌 이어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강택민이 오케이를 한 거야. 그래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해서 강택민이 인제 얘네들 제거된 후에 이렇게 등용이 된 거야. 원래 이 사람은 그 중앙 관료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에 거기 있는 당 간부 총석이 역할을 했고 거기에 있었는데 이때 등용되면서 그때 강택민과 함께 같은 이제 그 같이 됐던 그 부하들도 같이 이제 등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하이파의 어떤 근원이 됐죠 인제.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11기 삼중전을 전후해서 시작된 등소평의 개혁 개방 시기가 본격화했다. 개혁에 대한 궁극적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방향을 취하고 개방은 폐쇄적인 자력 갱생 정책을 포기하면서 국제 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우선 이제 농촌에서 인민공사 해체가 있었고 1982년에 신헌법에서 공식화됐고요. 그다음에 1856년에 그 전국적인 해체가 완료됐고 인제는 공사의 농지가 분할되고 개별 농민들이 소유권이나 다름은 경작권이 돌아와 개별 농가의 책임하에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농민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그 자유시장도 인제 부활됐다는데 요게 좀 볼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인제 1985년 이후부터는 이게 뭐냐면 1982년인가 82년부터는 신헌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지만 개인은 뭘 갖고 있냐면 용인권, 이용권을 이용하죠. 이용권. 이용권은 매매, 양도, 상속 다 가능해. 어 그리고 이 이용권은 70년 동안의 기한이 있어요. 중국의 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서 인제 만들어진 법에 의하면 70 년이 기한이야. 70 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1년 전부터 인제 중국 정부에서 통보와 "이거 지금 기한이 끝났다." 그러면 세금을 좀 내잖아요. 세금을 내면 또 연장돼 70년 동안. 그러니까 실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소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또 능력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불하는 소규모 농촌 기업인 상진 기업이 나타나면서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농촌 경제의 이제 그 발전을 촉진시킨 정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앞에서 얘기할 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주로 인제 모택동 등소평 시대 때는 이 연안을 중심으로 경제 개발을 했어요. 연안의 대도시들 중심으로. 요쪽 연안에 있는 성들은 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선분원이라고 하죠.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는데 대개 이제 해외 자본이나 학유 자본을 받아들이려면 개혁 개방의 중심지가 당연히 연안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안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내륙의 오지에 있는 뭐냐면 성들이나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됐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을 했지만 제대로 개발이 안 됐고 요게 이제 도시하고 농촌 간의 빈부격차가 지금도 되게 커요.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호적과 그다음에 농촌 호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호적들이 따로따로 있죠. 그러니까 농촌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이주해서 살 수가 없어. 다만 인제 거기 가서 인제 일자리를 잡고 인제 뭐냐면 그 뭐냐면 노동자로서만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인제 좀 크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임과 권한의 이양은 농촌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중앙과 상급에 집중되었던 모든 경제 활동이 권한이 지방과 하급으로 내려왔고요. 지방은 특히 이제 성정부죠. 행정부 정부 차원에서 일부 입법권까지 행사하면서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의 지주였던 국영기업 일본도에서 다양한 민영화 기업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인제 이게 민영화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지주들 보면 실제 주인들 보면 까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당 관료들이나 이런 군대내 실권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중국의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예. 뭐 바이두나 텐센트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실제 뒤에 보면 다 이런 중국의 지도부들이 다 인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인제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주권이 부여됐다. 이 모든 변화로 중국 사회주의적인 통제 정책으로부터 시장 경제 정책으로 이행됐다. 자, 개방 정책으로 신천과 함흥 등 연안 지역에 인제 수출을 위한 경제 특구가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상해, 천진 등 같은 10개 넘는 연해 도시로 대경제 개방 도시로 설정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앞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부론하고 선분론의 차이점인데 보태동 같은 경우에는 공부론을 내세웠어, 공부론을. 공부를 내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이제 평등하게 부를 나눠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균형 개발을 상당히 심을 기울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어디에 인제 초점을 맞추면 지역 균형을 바탕으로 했지만 또 인제 내지 개발에 인제 뭐냐면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사천성이나 이런 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적들이 영국과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연안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얘네들이 연안을 점령할 동안 국민당처럼 일본군과 싸웠던 국민당처럼 내리 들어가서 인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소련이 이게 밑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바다 쪽이나 하여튼 소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요 내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천성이나 기주성 등등등 이렇게 인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지 개발은 이제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자본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려면 요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제 이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선분을 내세요. 선분을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자. 그래서 주로 이제 자본과 인제 뭐냐면 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외 자본과 기술을 받을 이 연안 지역을 이제 경제 특구를 만들고 개방 도시를 만들어 갖고 인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아까처럼 말했지만 이 지역을 인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 지역이 되게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너무 잘 사니까 최근에는 인제 중국 정부가 이제 뭐냐면 이 사천이나 이 오지도 인제 개발하자 해 가지고 요쪽에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죠. 또 1대1로 사업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많이 인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내지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멀었다는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인제 이렇게 있고 그때 인제 내세웠던 인제 뭐냐면 등소평이 내세웠던 것이 초급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본주의가 되려면 뭐겠어요? 어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이제 먼저 사회주의가 되려면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성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초창기 때는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초급 사회주의 같은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이렇게 인제 했다는 거. 자 이는 문혁기의 삼성건설 방식과 대조적이다. 이 삼성건설을 주장한 게 인제 모택동이죠. 자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기 1선 지역은 연안 지역이고 2선 지역이 있고 이게 3선 지역인데 3선 지역 아까 지금 내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천, 기주, 운남인데 위에 있는 이제 소련이나 옆에 있는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공격해도 여기가 다 파괴돼도 뭐냐면 내지에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 내륙 오지에 3 선에 여기 뭐냐면 적극적으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좀그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공업시설을 여기에 유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내륙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바뀐 게 아까침에 등소평의 선보론과 함께 연안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걸로 바꾸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 문협계는 유사시 연안 지구의 1선 지역과 기타 2선 지역이 공업이 파괴되어도 사천, 기주, 운남 등 내륙 오지에 이 3 선이라고 하는 지역에 버틸 수 있도록 내륙 지역에 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를 집중했다. 그랬던 것이 인제 각 그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확대를 무릅쓰고 오지 중점 개발에서 연안 개발을 바꾼 것이다. 자 이는 조건을 갖춘 지역과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다는 등소평의 선부론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모택동의 평균주의 문혁계 평균주의 사고방식 공부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가 대조적이다." 이렇게 인제 보죠. 근데 최근에 인제 시진핑이 이 모택동의 사상을 또 이어받았죠. 그래서 공동 부유라고 인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같이 인제 뭐냐면 부유해지자. 그래 갖고 인제 이 당시 이제 그 또 연예인이나 인제 기업들에게 세금을 막 부과하고 그래 갖고 인제 이거 복지 정책에 쓰고 막 이렇게 인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연예계들은 완전 파탄되고 그러잖아요. 예. 이 모택동을 존경하는 사람이 시진핑이 되게 모택동을 되게 존경해요, 이 시진핑이. 이 시진핑이 모택동 때 뭐 하방도 당하고 또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또 그 뭐야 홍위병들한테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 모택동의 공무론이라든지 공동복리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그 모택동의 하방 정책, 상상 하방 하향 정책 있죠?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 갖고 인제 요즘에 그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처럼 "그러면 농촌에 가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인제 막 얘기하고 약간 이제 모택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시진핑 같아. 이 또 모택동의 어떤 이제 독재도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인제 또 뭐냐면 여기에 동계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예. 동계는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731 페이지 펴 보세요. 731 페이지. 요거 하기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70 번이에요. 자 1966년 4월 18일 날 중국 인민기관지인 해방군부는 모택동 사상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받들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문화대응에 참가하자는 사설을 게재했다. 또 5월 4일 날 사회주의 문화대응을 무상계급의 문화대혁명으로 그 명칭을 바꿨다. 자 이와 함께 모택동은 정치국 상임위원회에서 중앙문화 소재를 설치하고 진백달 그다음에 강철, 장충교 같은 거 책임자로 임명하여 문화대혁명의 정치운동에 불이 붙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백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표 관련 인물이거든요. 얘를 임명을 했고 강천과 장충교는 뒤에 이제 4인방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하여 정통주의 문화, 사상, 풍습, 풍습이나 습관 등 네 가지 구획을 타파한다는 배경 타파를 배경하고 새로운 네 가지를 수입한다는 기찬에 일체의 문화유산과 현대 문화사를 부정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과 자본주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이걸 이제 듣고 이제 홍위병들 특히 초창기 홍위병들이 인제 그 보수파 홍위병들이 난리치면서 인제 뭐냐 정통 문화재를 파괴하고 다녔죠. 자 이것은 종래 공산당이 조직한 청년단이나 어 그다음 민간 단체를 윤석열 등수표 현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단이라는 것은 인제 그 지금도 이제 뭐 공산주의 청년단을 얘기해요.
공청단이라고 하죠, 이 단체는. 이 공청단이 상당히 권력기구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당의 핵심부에 진출하는데 크게 뭐냐면 어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청당 출신의 인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인제 누구냐? 후진타오죠. 후진타오가 이 공청당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민간 단체는 윤석이 등속표 현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 기반이 약한 모태똥과 인표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조직한 홍위병을 이용해 가지고 그 뭐냐면 그 문화대혁명의 주도자를 이용했다. 그래서 초기 홍위병 조직은 이 초기 홍위병은 아까쯤에 인제 주로 그 당 간부나 좀 있는 지 자식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출신 성분이 좀 좋은 홍오류들 계층이에요. 예.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자 하여튼 그 홍기 소주를 인제 정통 소주로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여기에 참가한 홍위병은 주로 공산당 간부와 농민, 상공인, 인민군 지대군의 자재로 구성됐다.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인제 그냥 같이 묶어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인제 주로 초기 때, 여기는 후기 때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물론 동시에 있었지만 요때 인제 주도했던 건 요때 공산당 간부나 이런 게 좀 있는 집 자식들이 주도를 했어요. 자 이들은 철저하게 모태똥과 모태똥 사상 그리고 모태똥의 혁명 요소를 지키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 이른바 대자보라는 벽심을 만들어 비판 대상 투쟁 후에 대상을 대자보로 게재하면서 홍위병들은 학교의 상아탑에서 사회에 뛰쳐나와 정통 문화와 사회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때 대자보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비판했던 대상은 이제 윤석이, 등속평 같은 그 당시 실권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판하니까 인제 윤석이 같은 사람은 이제 홍위병을 찾아가서 "니들 우파라." 하면서 지목하면서 이제 감옥소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등속편이 와 가지고 아니다면 풀어 주고 그리고 이제 "사형벌 포고하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대자보를 이제 그 만들면서 공포하면서 얘네들을 인제 우쭈쭈 해 주면서 홍위병들이 인제 뭐냐면 모태똥과 정식적으로 인제 뭐냐면 그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태똥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뭐 이렇게 인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홍위병은 사회 계층에서 홍오류와 흑오류가 있다. 이 홍오류는 인제 좀 있는 집 자식들 인제 그 얘기죠. 예. 그다음 흑오류는 인제 그 좀 없는 집 자식들 얘기야. 그 노동자, 빈농, 하층층 농민, 혁명군인, 혁명운동의 희생자라고 하는데 주의할 것은 요렇게 보면 노동자, 농민 같은 얘들이 그 홍오류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노동자, 빈농, 하층 농 혁명군인, 혁명운동의 희생자라냐. 이게 되게 보면 어떤 의미면은 당 간부들이 되게 어떤 출신들이 많냐면 부유자 출신이 없잖아, 이 당 간부들. 초창기 때 원료 간부들은. 노동자, 농민, 하층민 출신이 많아. 얘네들이 인제 당 간부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 출신의 인제 그 아들들 2 세대는 뭐냐면 있는 집 자식이잖아. 그래서 당 간부의 자식 그러니까 당 간부가 인제 주로 출신이 그렇다는 거지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그때 그 뭐냐 어 그 당시에 이제 홍위병들이 요 출신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흑오류는 굴지주, 분홍, 반동 분자, 우파 분자, 기회주의자인데 자 요 애들은 인제 어떤 애들이냐면 되게 인제 뭐냐면 앞에서는 조반파라고 하죠. 이 조반파인데 되게 예전에 출신 성분이 좋았던 거 지주나 뭐 부르주아나 이런 세력들. 근데 나중에 인제 보면 그 중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탄압을 받았고 인제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 노동자, 농민들이 대부분 그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마치 그 뭐냐면 얘네들은 노동자, 농민이고 얘네들은 부르주아하고 지주고 좀 있는 집 자식이고 없는 집 자식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는 자기 아버지의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얘들이 요랬는데 이들이 이제 당 간부가 되고 이제 혁명 원료가 되면서 얘네들이 인제 그 자식들은 인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애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인제 뭐냐면 그 주로 예전에는 좀 잘 살았는데 지금은 신분이 전락돼서 주로 노동자 농민 계층의 애들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홍오류 입장에 볼 때는 있는 자식들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비판하는 대상들을 보면 인제 보면 또 당 간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모순적이긴 하는데 얘들 입장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봉건이나 이런 자본주의 무리들이 아직 계속 남아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일종의 모태똥한테 세뇌를 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로 인제 비판하는 것도 인제 자기 그 아버지 때인 당 간부들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애들이 초창기 때 활동했던 얘기고 나중에 70년대 들면서 농촌에서 주로 있었던 이 호흡 오류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자파들이 후반기 때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예. 자, 그래서 문화대혁명에서 인텔 계층인 이제 교사와 학자, 교수, 예술가들은 자본주의와 봉건세력의 수출 대상이 되고요. 이 밖에 인제 유교, 기독교, 해교도, 홍콩, 대만 출신자도 또 공격 목표가 되죠. 자, 1967년 1월 중앙군사력 확대 이후와 이후에 중남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그 원료들이 몰려있는 당 핵심부에 몰려있는 그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정치국 회의도 많이 열리고 하는데 중남에 개최된 정치국 의견 조정 합에서 공산당 그 노간부 원로들 때 인민회고 원로를 대표하는 석경영이나 이성영 등이 인표나 장충구, 강청, 강생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문혁을 주조했던 사람들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고 당 지도부를 부정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2월 역류 사건이야. 앞에서 얘기한. 근데 2월 역류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등소평등 이들을 다 잘라내 버린 거죠. 이 당 간부들이나 그다음에 그 원료색들을 다 제거시켜 버려. 그리고 새로운 권력 기구를 만들자 하면서 그때 이제 곳곳에 꼬문 같은 이제 그 기구들이 만들어지긴 꼬문 같은 예. 자, 모태똥은 반경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를 비판하면서 노 간부들 혁명대중과 공산당 간부, 인민해방군 3대 결합을 위한 혁명위원회를 새로운 권력기구로 삼도록 지시했다. 자, 이에 이제 인표나 강충, 장충규 등 모태똥 교시에 따라서 딴 한편 모태똥의 노간부 비판에 힘입어 노간부의 주장을 2월 역류라고 비판한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니까 1967년 후반부터 68년을 거쳐 전반을 거쳐서 각제 인민해방군에게 좌파를 지원하고 군사 통제와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주의할 것은 인민해방군이라는데 요때 인민해방군 중앙군을 의미해요. 중앙군. 그래서 여기 중앙군은 인제 뭐냐면 인민해방군이 인제 그 인표가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표의 직하에 있는 산하 부대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이 통제를 하도록 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 원료들이 인제 장악하고 있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군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일반민들도 그 이 홍위병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이 결합을 해 가지고 앞에서 인제 무한 사건이 난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그 당시 이제 중앙문화 소조 인원이 들어오고 홍위병도 같이 데려오니까 그들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 인민해방구의 장병이 학교와 공정에 주둔하고요. 각성의 혁명위원회 주임에 해방군 사령관이 선출돼요. 사실상 군사 독재체에 들어갔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인표 직하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지방에 파견해 갖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 조치는 문혁 기간에 자기부하 고급 장교를 다수 지방군 사령을 보냈던 인표 교육을 상당히 높여줬다. 자, 1969년 4월 중국 공산당은 북경에서 제9차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인표는 당 중앙을 대표해서 정치복을 했고 그는 문화대혁명은 모태똥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체제의 지속적인 혁명 이론에 기초한 참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구정했다. 자, 이 대회에서 인표를 모태똥의 후계자를 정한다는 이례적인 구조를 넣어 새로운 당구역을 채택했다. 자, 이와 함께 인표는 공산당 부주석 진백달 강생이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을 승진하면서 인표는 공산당 부주석이나 그다음에 상무위원은 이제 그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승진하면서 인표나 강청의 지지자로 다수를 차지하는 신중앙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인표는 1970년 9월 9기 중앙위원회 2차 총회에서 국가주석을 취임한 걸 요구하자 모태똥이 거부했어. 원래 국가주석직은 공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모태똥이 이제 당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2인자였던 이제 인표가 너 이제 국가주석을 해라 하니까 근데 이 국가주석 자체가 이게 뭐냐면 그 의미가 없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모태똥 입장에 올 때는 이 자기가 국가주석을 해 놓고 당권이나 군대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태똥이 이제 인표를 이제 견제하고자 그 당시 잠깐 물러났던 주은래 같은 신문파 관료들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더 인제 증폭되게 되고 결국에는 인표가 인제 뭐냐면 그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인표가 1970년 9월 모태똥을 타도할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소련으로 도망가는 중에 탑승기가 몽골인민공화국 영내 추락에 사망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공산당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인표가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인표를 이제 잡아서 조작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이렇게 이제 비행기 태워 보내고 스스로 작포하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예. 지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표가 쿠데타 이후에는 이제 그 후에 주도권을 장악한 게 사인방이죠. 사인방. 그래서 이제 1973년 8월에 개최된 전국 대표대회에서 등소평이 다시 중앙위원회에 복구했다. 자 이때 이제 문혁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세력을 잡은 왕홍문이 공상중앙위원회 부주석, 장충규가 인제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강청, 요문형이 정치국으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사인방이 결성됐다. 그래서 이 4명이 이제 후기 때 그 뭐냐면 그 주도권을 장악을 했죠. 예, 사인방이. 그래서 전기 때는 중앙문화 그 문혁 소조, 그다음에 후기 때는 이제 사인방 이렇게 있는데 이 중앙문화 소조는 인표가 이제 권력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해체가 됐거든요. 뭐 해체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제 설이 많아. 왜 해체됐냐. 근데 이 중앙문화 혁명 소조에서 총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진백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인표의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모 대통령 입장일 때는 인표를 그 당시 견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체를 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예. 이거 하나 관점인데 하여튼 그 인표 쿠데타 이전에 직전에 중앙문화 소조가 이제 그 해체됐고 그중에 제일 유력한 관점이 이 진백달이 인제 여기 주석인데 이 사람이 인표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면 인표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요게 '해체시켰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문화대혁명의 전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아니 문화대혁명 전개 여기 어디까지 읽었어? 4인방까지 인제 읽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가 정책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소비에트 혁명 노선을 추진하는 사인방과 개혁 개방에 위해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현대화를 추진하는 실무파, 예 주로 주울레라든지 등소평 같은 사람들이죠. 대립이 격화되었다. 사인방은 인표를 공자와 연결시켜 비판했죠. 인표가 평상시에 공자를 숭배했다. 그래서 공자는 반봉건이잖아요. 자 그 때문에 이제 뭐냐면 봉건 세력의 이제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당시에 인제 주울레도 이게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문화재 보호하고 등등 보니까 이 봉건적 문화를 이제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그 주울레가 이제 봉건하면 그 당시에는 인제 뭐냐면 공자거든요. 공자와 연결시켜 갖고 인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인제 한 거야. 그래서 이는 죽은 인표보다는 주울레를 공자에 건조해서 비판하는 근본 목적이 있다. 예 인표를 공자와 연결시켜서 비판하면서 주울레가 예전에 정통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또 공자를 존중한다. 이런 식의 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한편 1975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얘기하죠. 제1회 회의에서 주울레는 중국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4대 현대화 부분을 내세워요. 그 농업, 공업, 군사, 과학 등 4대 부분의 현대 노선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선진공업부터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모 대통령은 등소평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74년 말에 그를 군사위원회 부수석 겸 총장 총참모장을 임명하고 이듬해 이제 공산당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 요직을 맡았다. 등소평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강공업과 과학, 농업, 해방군 내 정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이제 효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서 사인방은 등소평의 노선을 부르주아 개혁에 비판했다. 자 이쯤에 이제 공산당 고급 간부가 참가한 전국대회 회의에서 농업은 대체해서 배워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됐다. 상서성 서양현에 있는 작은 농촌으로 농민 출신 공산당이었던 진혁이 지도하에 집단 농장 경영 방식으로 이게 일종의 인민공사 방식이죠. 생산력 증가와 그다음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것을 모범으로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다. 자 이걸 이제 지지했던 사람이 이제 사인방이죠. 대체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등소평은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방식 집단화 방식을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대체 농업 방식을 둘러싸고 사인방하고 등소평이 격렬하게 대립을 했고 이때 인제 뭐냐면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앞에서 하국봉이야. 이 하국봉 같은 경우에는 번개 양식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모 대통령의 노선 그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이나 뭐 집단화도 뭐냐면 존중하고 개혁 개방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때 인제 뭐냐면 이 하국붕이 이거 원래 지방 관료였는데 적극적인 대체형 농장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태똥이 인제 하국봉한테 이제 신을 보낸 거죠. 그래서 모태똥이 인제 하국봉이 이인자로 삼게 돼요,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양쪽에서 하면서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저도 아닌 인제 뚜렷한 정책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정치에 실무도 없었고, 당내 기반도 또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똥이 인제 지원해도 금방 물러나게 된 배경이 되죠. 자, 이와 함께 이제 모태똥은 등소평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자, 1976년 1월 주율래 수상이 죽고 정부의 불안과 슬픔에 쌓이는 가운데 사인방을 중심으로 등소평 비파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문화대혁명 같은 격렬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천안문 사건이 전개되었다. 자, 이게 제1차 천안문 사건이죠. 그래서 4월 4일 날 주율래를 추모하는 꽃다발이 천안문 광장의 인민 영웅 기념비 앞에 쌓이면서 수십만 공중이 지켜나가 공공이 사인방을 비판하는 시를 낭독하고 연설하였다. 심지어 인민은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면 진시황의 봉건사에는 한번 사라지면 그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태똥을 진시황과 비교하면서 비판하였다. 자, 이러한 사태 속에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강청은 천안문 사태를 조직적으로 반혁명 책동에다 주장하면서 꽃다발 철거와 연설자 체포를 요구했다. 북경시 혁명위원회 주임 오덕은 4월 5일 광장을 봉쇄하고 군중을 체포했다. 그러니까 주일의 추도와 4인방 운동은 난경, 항주, 정원, 태원 등 지방에서 끊임없이 계속됐고요. 자, 이때 인제 이 책임을 물고 책임을 책임을 지고 등소평이 인제 실각을 하죠. 등소평이 물러나요. 예. 그래서 앞에 등소평의 대체 논쟁에서 인제 또 모태똥으로 또 약간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서 이제 사인방이 근소리하고 제2차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니까 제1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태똥이 얘를 실각시켜 버리죠. 예. 그래서 등소평이 제2차 천안문 사태를 또 진압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당해 놓고는 또 이렇게 진압을 해. 이거 보면 좀 웃겨. 예. 자, 그래서 이제 모태똥 사망과 문혁의 종말과 그리고 등소평이 등장해 볼게요. 천안문 사건 이후의 사인방은 언론기관을 총동원해 등소평을 중심한 실무파의 비판과 문화대혁명 이념을 강조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그러나 인제 모태똥의 새로 공무원 총리 겸 당 1부속이 됐던 하국공은 문혁을 긍정하면서도 사인방의 가격한 노선을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양계 범신론에 입각했고 문혁을 인정하면서도 개혁 개방을 인정하는 게 하국공의 특징이고, 그리고 등소평과 함께 사인방하고 서로 안 좋아. 그래 갖고 이제 등소평은 인제 하국봉도 어 이게 이 사인방을 안 좋아하는 거는 등소평은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국봉이 집권하자마자 사인방을 제거시켜 버린 거죠. 예. 자, 1976년 7월 28일 날 바레만 연안에 대규모 지진이 나죠. 당산시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한 그 주변에 이제 사망자 65만 명이라는 대재난이 일어났고, 이런 와중에 모태똥이 인제 사망하죠. 그래서 모태똥 비월에 이제 세력을 떨쳤던 사인방은 그의 죽음과 함께 하국공의 지시로 모태똥의 경호대장이었던 왕동용이 지휘하는 중앙경호부대에 의해서 체포되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다. 한편 하국공은 모태똥의 정통 후계자를 자처하고 모태똥 혁명 이동을 긍정하면서도 4인방 개혁을 생산력 발전 측면에 무시한 극우 노선을 비판했다. 등소평에 대해서 혁명 정신의 경상을 회색공자로 붙였다. 그러나 4인방의 비판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이 재현되자 하국공은 이에 저했으나 11기 10기 3중전 전에서 등소평 당 부주소 겸 그다음에 해방군 참모총장을 복귀해 당 대전을 계기를 갖게 되었고, 한편 하국공은 11대 전국 대표대회에서 문화대혁명 종교를 선언했다. 1978년에 들어와서 등소평을 중시한 개혁파는 모태똥의 혁명 노선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기 시작하면서 모태똥의 정책이나 지시의 결과도 나쁘면 가오로서 비판받을 주장했다. 특히 11기 3중전회 때 대전환의 조치가 있죠. 이때부터 인제 하국공이 인제 물러나고,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명목적인 지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인제는 완전히 실권이 있고 개혁 개방파 등소평파가 인제 실권을 장악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 11기 3중전이에요. 이걸 계기로 해서 하국공은 인제 점점 권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문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중국의 구체적 파괴한 혁명적 방법은 인정되지만 경제 건설 이론과 방법의 실격임을 확인했다. 이 11기 육정제에서 인제 했던 거죠. 그 앞에서 인제 얘기했던 그 역사적 결의와 관련된 내용이요. 예. 그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 이 11기 육중제에 인제
중해에서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는 바로 모택동의 혁명 노선을 부정함으로써 모택동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 것이다. 자, 이와 함께 윤석열을 비롯해서 290만 명에 이르는 실권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대신에 문혁 추진 세력들이 거세졌다. 또한 주을레일의 등소평을 중심한 개방파가 추진했던 4대 노선 현대화를 최종 과정을 가장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각각 보시고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등소호평의 개혁 개방 정책은 그가 추진한 개혁 정책의 상징인 남방의 신천 등지의 자유무역지대를 시찰하면서 말한 유명한 백모홍무론이다. 이 백모홍무론은 원래는 이 등소평이 말했던 게 아니라 그 앞에 조정 정책 때 윤석열이 말했던 정책인데 이 등소평이 뭐냐면 인용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남방 신천인 것은 1차 남방 남순강하죠. 1차 두 번에 걸쳐서 남순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담화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때 말한 거야. 그래서 즉 심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색깔에 관계없이 지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논할 필요 없이 모든 문제는 생산력 발전, 인민생활 향상, 국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실리주의 경제 이론이다. 그러니까 11기 삼중전의 이후 공산당과 정부가 가장 대담하게 개혁을 추진한 건 경제 분야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되었고요.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되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대폭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업 간의 경쟁과 생산성 하나를 했다. 특히 문혁기에 낙후된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에 끌어올리고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980년 8월부터 경제특별구 여기에서 이제 설정해서 이제 설치하고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서방의 여러 나라와 학교 자본과 기술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대외 관계가 크게 변화했다. 특히 모택동 시대에는 등소평 시대의 전환과 함께 국제적 환경면에 많이 달라졌다. 즉 1950년대 냉전 체제에서 80년대 국제적 하위 시대로 그리고 1990년대는 소련 공산 체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엄청난 변화가 국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뭐 이 뒤에는 뭐 그냥 있고 여기는 뭐 그냥 끝났어. 여기 끝나고 제2차 천안문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없네.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한의중 위주로 이제 나갈게요. 제2차 천안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